9.1번지 제보건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제가 4년 동안의 취재 과정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권력자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 그들의 큰 거인의 발이죠. 거기에 짓눌린 사람을 빼자. 단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개개인의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논하지 않고 논할 수 없고 그렇게 걸어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우선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주군의 문제입니다. 여러 사안 중에 우선 하나의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하나의 문제라니까 하나의가 생각나죠.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직능협의회, 몰라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법도 간용이 있기에 직능협의회의 임원들을 저는 참고인 고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직능협의회와 동료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 그 단체의 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누차 얘기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자체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나 직능협의회 여러 사안조차도 그들의 세세한 부분, 그들의 어떤 단체에서 경직된 부분에서 자칫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법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들의 이제 협의체죠. 하나의가 아니죠. 하나의를 저했던 부분, 역사가 말을 해주듯이 이렇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이 사건의 전말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법보다 직장협의회 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지켜라. 그 법이 공무원법보다 우선한다. 그가 묻어온 범죄가 더 이상 발디딜 수 없도록 발본석연하겠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다. 양심과 신의가 어디에 잣대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제가 고려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2021년 10월 7일과 10월 18일 2회에 걸쳐서 서기관을 퇴직시키기 위한 그런 회의가 열렸고 10월 19일날 전 직원에게 공포를 합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기관자간의 협의사항 중 서기관 퇴직과 관련한 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강요하고 입장문을 전 직원에게 공포하는 모욕을 주고, 이런 부분은 엄연하게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고 제307조의 제1항의 명예훼손해죄 및 324조 제2항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퉈봐야 되겠지만은 다툴 여지도 없이 그들의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퇴임과 관련한 욕수가 험담 등을 마구마구 쏘았고, 이 결과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 사무관은 거기에 술을 한잔 마시고 실수를 하게 되죠.
욕설을 적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에 이지매에 가까운 일을 당합니다. 작은 도시에 부하 직원으로, 형으로, 동생으로 있던 입장이 달라집니다. 직능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되고 이사가 되니까 입장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모시던 상사,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던 학교 선배, 모든 것은 이 직능협의회의 입장문이 삼켜버립니다. 오늘 이제껏 미루던 경찰 조사가 추가 증거가 있다는 부분에서 연락이 잘 안 됐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판결문 받았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송치, 내용이 없답니다. 내용이 없다. 대한민국은 내용이 없는 국가입니까? 자, 불송치 이유를 보면 입장문 임원 명의로 된 배포한 사실 및 직장협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다수의 글이 게시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된다. 바로 이 객관적 사실로 인해서 지켜보고 있던 그 사무관은 재판을 받고 벌금액이 처해지며, 그리고 이제껏 향후 앞으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 전부를 견디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무관이 그 욕설을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지워진 그런 한 여성 공무원의 엄청난 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지매가 가해지고 이것은 단체장과 직능협의회 의사소통 하나의 목적, 그것을 의심하게끔 하는 갈라치기, 바로 그 서기관과 사무관이 전직 군수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제가 공익 고발을 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니까 기하께서 주장한 죄명인 특수강요죄, 특수협박죄, 이것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협박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실질적 피해자 신분인 성주군청 서기관, 이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사안이라, 그래서 공소 제기를 위한 송치 결정을 할 만큼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훌륭하신 수사통인 형사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형사님이 저에게 쓰신 이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의 이 내용만 봐도 이렇게 봅니다. 수개월이 흘렀는데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그 서기관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부분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 수십 개 그들의 이짐에 가하는 그 글은 같은 공간에 그 전날 쓰고 다음날 아침에 지운 그 사무관은 방송이 나오고, 지금도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법령입니다.
법령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2013년도에 기관장과의 합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입장문을 배포한 행위가 성주군청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는 저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발 제명인 특수강요, 특수협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큼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기관장과의 협의 결과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기관장과의 협의 결과를 살펴보셨다면 이런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기관장과의 협의 결과에 어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동 강령으로 명시대가 있을 입장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이었지 협의가 안 될 시에 이렇게 한다. 그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것에 갖다 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가부를 보찜 사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서 길 가는 미망인의 보찜을 씌워서 데리고 가는 사안은 그 미망인이 진술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합의에 의한 그런 납치 강금으로 봐도 됩니까? 그리고 성주군수인 피해자 조사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감사, 홍보, 부군수님, 부단체장님 아무도 조사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40조 상상적 기감에 대해서 유추해 보는 그런 부분이 충분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피해자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도 구체적인 지수를 회피한 사안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익 고발이 힘든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익 제보자, 공익 고발 거기에 대해서 신분을 다투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주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사안을 보시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성주군수가 성주군청 공무원 직정협의회 임원진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명백한 증거가 없답니다. 수개월 1년이 지났고 그러면 제가 부단체장은 심각한 느꼈고 군수도 보고를 했다 그러고 심지어 피해자도 군수를 만났고 했는데 조사조차 하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당신은 공무원입니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간 차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주군청에서 기간 퇴직에 관한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의 협박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게시된 글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안 보인답니다. 이런 말도 이게 협박이야. 이거 말이야. 자, 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현재 범행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같은 공간에 그렇게 해서 참 제가 이 형사님하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따랐어요. 지금도 반성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의 재판받는 공무원의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울면서 사정을 하고 빌로도 가고 했겠죠. 한순간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영원한 실수가 될 이들의 집단 군중 의식은 바로 단체장의 저는 참 정말 이 단체장님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공포심을 알리는데 단체장이 인사를 직장협의회에서 서기관 인사를 한다. 그걸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비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사조차 안 하고 없다. 그럼 공포심이라면 다수의 부분에 공익 고발자가 되고 방송에 나오고 그들이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교사예요.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 묵기에 의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말로 낯뜨거운 서기관 놈이 직협위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지켜보로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뻔뻔한 서기관 놈이 벼슬이 얼마나 높길래 저러느니 회원님들 그 똑똑한 서기관한테는 상할 것 없이 그놈에게는 이게요 20대 30대가 쓰는 겁니다. 그들이 모시고 있는 과장이고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갓 임명장 받고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본인 자녀와 비슷한 나이인데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한 가정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킵 회장님에게 고합니다. 신규 교육할 때 꼭 이분들의 활동한 부분에 대해 참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꼭 간청드립니다. 입에 담기도 더럽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재를 제작하여 좋은 사례들과 나쁜 사례들을 만들어 교육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님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수두룩해요. 누가 썼는지 익명으로 썼는데 그들은 저의 부하들이고 저의 후배들이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그들입니다. 이것이 공포심이 안 느낀다는 형사님 강력히 행사드립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인사 시스템의 자체 공정이 문제가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서정찬 보건수님은 심각성을 큰 사안을 인식하고 군수는 인식을 못하고 군수가 이거를 인식을 못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 군수의 측근 삐라가 돌아다니는 거 다 아시더만요. 회장님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군수의 선거 캠프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스마트 농법이라는 비닐하우스에 그냥 아도를 찍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면 90도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경찰이 문제입니다. 이동성 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고 저거 선보를 가시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의 자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을 검토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서기관을 제가 인터뷰한 부분은 기사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슬프죠? 내 탓이죠. 저도 후배들의 말에 속이 상합니다.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짓는데 변명도 제대로 못할 심정이었죠. 뒷동산에 목매는 사람 천지입니다. 형사님. 수십 년 고향 후배들이고 직장 동료인데 순간 성화에 밀려 내쫓기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모양새를 찾는 길을 택하고 싶은 오기도 생겼고 후배들을 이해합니다. 만약에 성주군청 공무원에게 탐문 조사라도 한번 해봤다면 이들이 지금 이들이 어떤 교육을 갖고 있고 이거 초등학생이 수사해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서기관은 또 7급 공채 출신입니다. 부인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사님들?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지방서기관의 공무원이 꽂힌 사무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영예스럽지만 성진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서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사무관 이상의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직권을 대변하는 직회별 무시했답니다. 그 내용은 자리가 쪽팔린다. 너 말하지 마라. 물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라. 이게 대화 거부고 이게 인격살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입장문을 내면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데 이들을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는데 이 입장문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병환 군수님 제정신입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의장과 그 회장과 부회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배들 됩니다. 이놈들도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예. 30년 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이제껏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껏 했다고 이제껏 한다. 그게 바로 적폐청산 아닙니까? 구태를 예? 물러터리자는 그 적폐청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역구의 정용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구태청산 뭡니까 이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는 성주경찰서의 수사 통보를 보시고 하나의 획기적인 사안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 그와 인터뷰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검과 방송국에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형사님, 수사를 그들만 듣고 서로 그만 봤는데 이 판단이 어떻게 옳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관님은 참 인간적이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상 결정권자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감 이선하시 지능범죄수사팀 경감님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여기서 물러나면 구미 1번째가 아닙니다. 경감님, 팀장님,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피해자 측 마음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가 아닌, 시류가 아닌, 무리가 권력이 아닌 이 잣대를 거기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주군청의 직장협의회 입장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명예훼손죄는 불고지죄라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았어요. 집단 조직 범죄예요. 이거는 배우가 있다고 그냥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백 믿고 그런 거지. 얘들이 가나 고향에서 그렇게. 심지어 그 회장은 그 앞에 벌금 처벌을 받았는 사무관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여러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그 회장을 그 사무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후배라고요, 고등학교. 그리고 부회장은 저와 아우처럼 지내는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석 달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넉 달, 6달 가까이 얘기를 하다가 기사 하나를 적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안 했습니다. 고발도 안 했습니다. 그 앞전 피해자분은 느닷없이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자고 있는데 저도 고향 동생 후배 되더라고요. 평소에 항상 인사하던 저에게 마구 협박을 합니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개입돼서 말리던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처벌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우에게 그 성주군회장은 아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이제껏 그렇게 그래 했을 때는 분명하게 사람이라면 깡패들도 선배를 작업하고
그 다음날 호탕하게 웃으면서 다니지를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수십 년을 모셨거나 그래 은혜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퇴직을 안 한다고 해서 너희는 이 입장문을 너희 동네 선배에게 너희는 이렇게 돌렸다. 그러나 이 형에게 그렇게 해도 내가 그들의 아내 너희들의 형수 사과 한번 하라는 게 도저히 안 지켜지더라. 배치기 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짧아서 모자라서 형이나 동생이나 하는 자들이 그렇겠지.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에 올라갈 희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거 경찰까지 해서 그냥 실질적 피해자, 여기는 실질적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지. 그럼 여기에서 제대로 그냥 내가 내다 그런 피해자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내가 듣고 온 동네가 다 아는 동안 거기에 정보과 직원은 첩보 안 받았답니까? 이거는 인지예요. 저는 여기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기자를 내던지더라도 어떻게 이런 사안이 이제껏 취재했는 사안보다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건강이 흔들리는 사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묵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인정이라는 게 있죠. 이 사실을 보고 그대로 묵과하면서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척건이 아닌 전직 선거의 전직 군수의 척건, 그래서 이렇게 무자비한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지역의 한 어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이런 일이 참,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군요. 이 입장문입니다. 최근 직장협의회 게시판의 약속은 지켜야지. 왜? 20건 왜? 서기관 퇴임에 관한 입장에 대한 핵심 내용은 서기관은 기관장의 협의사항에 따라 올해 연말에 퇴직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10월 18일 긴급임원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무기명 투표 결과 각각 참석 15명 중 12명이 참석 16명 중 16명이 찬성한 가운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전 회원의 힘을 합쳐서 투쟁에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투쟁이란 말은 여기 쓰는 게 아닙니다. 동료고. 직장협의회에서는 매년 기관장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협의사항을 도출하여 직원 권익과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기관 승진자조기 퇴직으로 인사적체 해소 사항은 제18회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으로 서기관 승진자가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서기관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8회 기관장이면 전 군수입니다. 조사하셔야죠. 처벌할 거 있으면 처벌해야죠. 이분이 전직 성주경찰서장이었다는 이유였나요? 그리고 이분하고 그 협의사항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 입장문은 다릅니다. 이번 서기관 승진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사항은 정당한 절차, 협의회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 협의회라는 말이 무색하죠. 공무원법이나 모든 것을 어긴 사조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정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다. 도박빚도 안 갚아도 되고요. 술집 아가씨 선불금도 안 갚아도 돼요. 이 불법인 그 입장문 그 전에 협의 자체가 정년이 국가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정 폐지가 되지 않은 유효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고졸 교육을 받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말 못하는데 이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지금 이런 조직에 대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묵과하고 동조하고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주 군수가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떳떳합니다. 서기관은 승진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협의사항을 충분히 전달되어 인지하였다. 나가는 사실이 인지되었다는 얘기죠. 2019년 12월 20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2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 이게 한 1년 전 거네요. 일방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이 신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직 혼란과 직원의 사기자를 초래한다면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입니다. 알고도 행하는 범죄네요.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도리고 양심과 신의보다 그 잣대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의 꽃은 사무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영예스럽지만 승진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서기관 관련 사항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우리라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쓰이고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무관 이상의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목적이 그런데 두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용고시를 주고 교장 선생님에 두고 하는 선생님이 없듯이요.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직급이 올라가도 그러면 계장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명예가 없습니까? 영예가 없어요. 직장 협의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지켰으며 직원을 대비하는 직협무식 행동. 대화의 자리가 쪽팔린다. 말하지 마라. 물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라. 5공화국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도 이런 걸로 문제를 안 삼습니다. 바로 근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하 조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화 거부, 인격살인. 이게 인격살인이라면 여러분이 한 것은 어떤 인격살인입니까? 집단입니다. 저는 여기 대목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성주군수도 이걸 봤어요. 또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도대체 뭡니까, 군수님? 그것이 바로 군수님의 측근이 행하였던 그 범죄입니다. 그리고 문화예비도시의 범죄고요. 군수님, 공무원이시죠. 군수님의 자녀와 군수님의 손주가 있다면 같이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삼촌. 더 커집니다. 물러나십시오. 아니면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같이 모진 놈도 제가 강만수 후보 딸을 보고 그냥 가지를 못했어요. 가서 죄인이 된 눈앞에 안 보입니다. 눈앞에 안 보이다가 사과를 들었어요. 아버지와 나가 정치 훌륭하신 분이지만 정치인과 언론 이게 제 역할이라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저 학서지 공원에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양심이 찔르고 아파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 따님에게는요. 군수님은 당당하시니까 정말 군수님입니다. 근데 군수님, 이건 아니죠. 아래 후배들이 이런 짓을 하면 싸대기라도 올려야 되죠.
이거 법용어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후배들, 그 직능협의, 야, 이놈의 새끼야. 내 얘기할게. 너 형을 내가 얼마나 아끼노, 이놈의 새끼야. 형을 완전히, 그리고 내가 내 얘기 안 하지만, 너 친구한테 또 부회장은 형이 욕을 했다 하면서 막, 그날 네가 알고 내가 알잖아. 내가 뭐래디? 제가 이 사실을 알고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회장에게. 누구야? 아이, 형님. 형 말이 틀리냐? 이놈아, 형에게 똥오줌을 집어넣으면 내가 이제 7개월, 8개월을 그런다. 만약에 내가 그냥 기사대기 때리보고 연장 들고 두들기쁘면 너가 그때는 잘못했다 갈 놈이야. 참고인기 고발 하나에 난리가 났다. 내가 너는 친구가 동생한테 그렇게 그러면 그 친구를 내몰라라 하고 그 동생을 그 행동을 가리킬 생각 안 하고 양양거리마 그 형이라고 얘기하겠나? 그런 친구하고 만나야 되겠네. 형님 저 같은 몇 달 바로 네 놈이다 이놈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내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분한테 내가 찾아가려고 했지. 내 동생이 동생이고 누가 말리냐. 그때가 석 달이 지났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내 협박당하고 그날 얘기했지. 감옥에 한 10년을 가도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회장도 그래. 이놈아, 내가 뭘 했냐? 너 누가 소개시켜줬냐? 누가 학교 저거 선배라고 소개시켰냐? 그때 뭐 때문에 소개받았는지 내가 여기 있으면 참아면 안 못한다. 그 내가 갔을 때 뭘 아니냐? 누구 씨는 그거는 인간 내 그래 바로 너그 형한테 너그 형 같으면 이놈아 가면서 했지. 그 일 있고 몇 달 동안 내 경찰서 가지도 않았어 이놈아. 군수님, 아니 삼촌도 정신 좀 차리요. 예, 아침에 연락합니다. 서정찬 부군수와 제가 나누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그 감사기간 들어보시고요. 저 빨가벗고 성주군에 눕더라도 성주 사람들 이런 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모자란 아들 말입니다. 그리고 성주경찰서 수사관님은 발걸음 하셔갖고 한번 만나보시죠. 예? 그리고 사례집 보면 공익 고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저는요 명예훼손이라는 거 그것과 재판까지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면 살해예요. 살인. 도대체 수사권 조정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사권 조정하면요 여러분 모르셔서 가는데 수사권 조정 이미 바꿨지 어쩔 수 없죠. 수사과장 그거 경찰서장은 1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수사과장이 검사입니다. 검사 여러분. 근데 어때요? 수사과장이 그 동네 향판처럼 오래 근무한 분인데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직원이 없습니까? 그냥 판단 내리는 겁니다. 모르시고 검수완박 완전 가는데 여러분들 없는 놈들은요 그나마 검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수사과장입니다. 예? 기소권 있고 없고 불송치 있고 없고 그냥 경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만약 이 일이 동네 꼬맹이들이고 군수가 아니고 동네 동장 같으면 이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 판단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법이 뭡니까? 이거 부정생태금지법으로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법 없답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공포범을 못 느낀대요. 수십 개의 글이 그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냥 집단 린치인데 참말로 낯뜨거운 서귀한 놈이 직협 임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직협으로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익명으로 어느 놈이 그런 얘기를 한지도 모르고 웃고 있는데 정신병 안 걸리겠어요? 뻔뻔한 서귀한 놈이랍니다. 그분도 7급이에요. 참.
기가 안 찹니다. 아니, 대한민국 경찰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경찰청장님.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포심 못 느낀대요. 전체인데. 이 말이 돼요? 그리고, 군수가 뭐라고요? 그 혐의점이 없다고요? 네, 기가 안 찹니다. 군수님, 가가 얘기해 주시소. 난 혐의점인데 빠져나가는 기라고. 예? 이거요. 이거 위에 가갖고, 본청이나 이런 데 가갖고, DB 접으면은, 경찰관님도 공무원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자, 서생회원 등의 작성자 명의로 성주군청 서기관 퇴직에 가는 것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협박은, 아이고, 사무관이 저를 욕한답니다. 피해자들이. 왜? 더 이상 안 쓰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게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공포에 질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제에서 다 그러더는데 네가 그 문제 꺼내면 또 집단 린치 당하는 거예요. 다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요, 도끼 한 자루 들고 대가리 깨더라도 저는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걸더라도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너가 내 익하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라. 너거는 내 처럼 하겠나, 동생들한테. 이놈의 새끼는 또 저 어린 놈 있습니다. 가니까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가는 놈이 저거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거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거든. 한날 인사를, 야, 너 왜 인사도 안 하냐고. 너 기분 나쁜. 제가 뭐 했는데요? 뭐 했는지 가르쳐 주랴. 너가 저 업무 추진비하고, 너가 식대비하고, 너가 출퇴근 그거 하고, 대한민국에 성주군청 같다는 데 있나? 있어요. 있습니까, 군수님? 예? 대순진리에 그건 왜 됐습니까? 꼼을 채웠어요, 그것도. 땅은 예. 아니, 100억 국책 사업에. 그건 왜 사건 안 되는지 몰라. 100억 국책 사업에. 민원이 있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갑니다. 예? 공청회 한 번 안 여는 100억 국책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느 군청에서,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쯤 되면. 그러고 하는 얘기도 동생 들으라. 내 동생입니다가 아니고, 네 동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네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 알기도 네가 얘기를 해야지. 네가 이거 봐라. 동생이 동네 어른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알켜야지. 너 조직 만들어갖고도 일이 안 하잖아, 사람들. 이게 뭐냐, 이거. 그다 자기 경찰관이니까. 많이 열받습니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런 줄 알면서도 일을 하잖아요. 내 같은 놈도 있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 형사님, 그리고 직접 임원들요. 패치기 뿌지 싶다. 이게 왜 갖고 대한민국 경찰에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는 공익 제보자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형사님들. 교육만 받아도 알아요. 예? 근데 바로 여기에 글 썼다가 아침에 지운 그자는 송치대가 기소부터가 재판부터 갖고 난리가 나는데, 그 수많은 그 글들이 남아있고 행동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 자들의 쓰는 부분은 관련성, 성주군수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관련성을 명백한 이런 글 장난하지 마십시오. 예? 생각해 봅시다. 이 관련성이 있다고. 참, 진짜.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안이 성주군수인 피해자, 땡땡땡의 피해자 땡땡땡, 성주군청 공무원 직장협의 임원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야, 군수님 동생이 있었습니까? 군수도 알아요, 창피스러워가. 그러면 군수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저 양반이? 1년 내도록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있는겨, 그 삼촌. 내려와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요. 에이, 진짜. 문화예비도시는 그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아시죠? 요거는 일단 대검하고 합수하고 내가 청와대하고 방송국에 다 올리고 그쪽에 믿고, 그 다음에 문화예비도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끄집어내겠습니다.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수님. 초전에 그 15억 그놈 곧 잡습니다. 곧 잡아요. 곧 잡습니다.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이 공무원 서기관 달아야 되겠네요. 제 정도 경력으로 따지마. 성주경찰서장에게, 아이고, 참. 성주경찰서 형사님들에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입니다.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봐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번 그대로 한 당해보십시오. 그대로요. 예? 팀장님 그 밑에 팀장님 나간다고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예?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피해자 감퇴해 보시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적습니까? 공포심이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아니 배때지 수십 번야지 그거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하게 그 사관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선량한 어린 양들을 험지로 내몹니까? 공무원 자체가 이러려면 참 안타깝습니다.